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료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앞전에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관심 종목 정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호재를 가진 종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움직였나 이런 거를 분류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재료를 보는 눈이 생기는데 저도 그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처음에 구별도 많이 못했었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재료는 막상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적도 있었고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재료는 시장에서 연속적인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막 오르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짜 시절에 막 재료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당연히 차트 공부만 하고 포카창 공부만 하고 그랬다가 이거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갖고 재료에 대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초짜 시절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이 막 교육 과정이 아니어서 막 절대적인 막 교과서 같은 건 없어요. 공식 같은 건 없고 주식은 정말 시황에 따라 재료에 따라 뭐 현실 이슈에 따라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 생물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필요한 분류를 해놨었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시장을 좋은 호재를 가진 종목만 매매하잖아요. 그러한 종목을 위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주도주라는 게 사실 뭐 시장을 하루 정도 강하게 이끌 수도 있는 거고 며칠 이끌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일주일 정도 이끌 수도 있는 게 주도주인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가 주도하고 있죠, 시장을. 금요일 탄핵 이후로 금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도 정치 테마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도 섹터, 주도주라는 게 탄생을 하는데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하더라도 모든 주도 섹터가 혹은 주도주가 A급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단기 이슈가 너무 강한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 되고 정말 큰 손들도 많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정말 비중을 얼마나 때리든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탄탄한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이런 분류는 S급, A급 혹은 B급, C급도 다 포함되는 경우예요. 우선은 제가 좋게 생각하는 S급과 A급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주도주 재료로는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증시를 견인하는 실적 좋은 섹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은 증시를 견인할 기대감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증시를 견인하는 실적 좋은 섹터는 예를 들어서 뭐 AI 섹터가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조선도 있습니다. 조선도 있었고 방산도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바이오도 있었습니다. 바이오도 단체로 2024년 말에 막 올랐거든요. 수많은 바이오들이. 근데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죠. 실적이 지금
그러면은 AI 섹터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니까 원전 같은 거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전력기기가 있었죠. HD 현대일렉. 그리고 AI 관련해서 HBM이 있어서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조선하고 방산도. 실적이 막 반영되고 있었고 점점 업황도 좋아졌죠. 여기서 쓸까요? 업황. 현재 업황이 좋은 종목. 엔드.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단기 스윙과 단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S급과 A급 종목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시장이 이런 섹터가 시장이 지배할 때 뭐 AI 관련 뉴스만 나와도 C급 종목들조차 묶여서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상승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 않지만 시장이 증시를 이끌 기대감이 있는 섹터. 이게 최근에 대표적으로 로봇주였죠, 로봇주.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로봇주였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공장 이제 로봇 투입한다고 해서 클로봇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랐죠. 로봇 섹터. 대표적인 로봇 섹터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었죠. 지금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죠. 중국과 함께 시장을 좀 장악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바이오도 있었죠. 바이오가 막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신약 사기 막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작전주, 대표적인 작전주였는데 작전주 같은 이런 이미지였는데 점점 우리나라에 정말 인재들이 계속 도전하고 해서 이제는 막 기술 이전이 계약들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알테오젠부터 리가캠. 알테오젠도 지금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로얄티만 연 1조가 이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막 700%, 800% 올랐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큰 축을 차지할 이런 바이오 같은 거 오르잖아요. 그리고 ABL도 ABL 계속 막 기술 이전 계약이 좋은 게 나오죠. 4조 최근에 4조 했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런 곳에서도 S급, A급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이게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겹쳐요.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 않지만 증시를 이끌 기대감이 있는 섹터.
보통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내부적 모멘텀이랑 외부적 모멘텀을 좀 나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데 그 모멘텀이 이 회사의 내부적인 모멘텀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알테오젠을 보자고요. 이게 피아 주사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거는 회사 내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부적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 기술력.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도 볼까요? 이게 HBM TC 본드죠. 회사의 제품입니다. 회사의 제품. 이런 것들. 뭐 ABL 바이오도 이번에 BBB. 이런 것들. 혹은 게임주. 게임주도 뭐 예를 들어서 파마 리서치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라주란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회사 내부의 제품이나 기술력 혹은 뭐 게임 업종에서는 신작 게임 뭐 크래프톤 같은 거 있죠. 크래프톤 배그가 굉장히 잘 나가죠. 이 회사를 이끄는 모멘텀입니다. 배그라는 게임이. 그리고 이번에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나름 선방을 해서 주가가 또 올랐어요. 이런 것처럼 회사 내부의 제품이나 기술력 혹은 게임 같은 회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종목이 보통 S급, A급 종목이에요. 급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뭐 B급도 있습니다. B급, C급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종목의 차이입니다. 종목의 차이. 근데 저는 이러한 재료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노펙스 옛날에 기억나나요? 제가 이 재료도 혈액 여과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100% 수입을 하는데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게 봤어요. 물론 종목의 급은 낮습니다. 이 종목이 막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A급, S급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게 나오네요. 근데 뭐 S급은 아니죠. 그리고 대화제약. 이것도 뭐 마시는 항암제 이래갖고 올랐잖아요. 이것도 회사의 내부 모멘텀입니다. 내부 제품이죠. 이 회사는 실제로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뭐 나름 선방하네요. 근데 이런 종목을 S급, A급 종목이다라 할 수는 없죠. B급, C급입니다. 하지만 재료는 저는 높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내부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원하는 시장 상황이 나오면.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단기 스윙이나 추세 매매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에서. 좋은 재료잖아요. 이 회사의 내부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외부적 모멘텀이 있어요. 이 회사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움직이냐? 그 내부적 모멘텀은 보통 이런 3번 이슈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거를 사회적 현상과 관련됐는데 그거랑 좀 밀접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외부적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선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복 해당이거든요. 중복. 그러니까 업황도 좋아. 근데 외부적 모멘텀까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 선박 견제. 미국 조선업 견제.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업황도 좋은데 외부적 모멘텀까지인데 이래서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뭐 HMM, 해상운임료 이런 게 있죠. HMM, 뭐 그랜로직, STX, 그랜로직스인가?
그래서 이때 움직인 겁니다. 근데 외부적 모멘텀은 제가 높게 사질 않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외부적 모멘텀도 겹쳤지만 기존에 이미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왔거든요, 조선업이. 그 이유가 이제 탄소 때문에 관련돼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지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이슈로만 접근을 합니다, 저는. STX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린 로직스는 시총이 1000억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사실 저는 1000억짜리 이하에서는 절대 단기 스윙을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시총이 조 단위거든요. 4조 4천억. 그래서 이렇게 운임료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곳에서 한번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외부적 모멘텀이에요. 혹은 외부적 모멘텀이 있는 게 또 알래스카 LNG 관련주도 있죠. 아니면 관세 이슈도 있겠네요. 관세 이슈. 이 종목이 움직이는 모멘텀.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대왕고래, 석유.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갖고 거의 A급의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가스공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특별한 경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나라 석유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니까 그냥 추가만 해둡시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조선도 이미 업황이 좋아서 겹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외하면은 보통 이런 게 이제 저는 그래도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음. 그래서 보통 뭐 B급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해요. 이러한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있는 경우, 사회적 현상.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썼잖아요. 특정 종목의 구체적인 재료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관한 종목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보통 좀 C급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종목의 급이. 종목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보통 탄핵 정치 테마, 정치 대선 움직임은 화끈합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그런 무빙이 가능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혀 주목을 못 받는 종목들이죠.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의료 파업했을 때 관련주 혹은 뭐 화재 관련주, 산불 관련주도 있었죠,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어때요? 하루 잠깐만 움직이죠. 하루. 그리고 뭐 근데 이것도 뭐 코로나는 옛날에 워낙 이게 대박 사건이어갖고 크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왕고래 같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전 세계 질병.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제외하고 이제 뭐 딥페이크 테마 이렇게 단기성이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에서도 가끔씩 센 경우들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이제 처음 움직였을 때 전쟁이 처음 났을 때는 당연히 관심 많이 받다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모멘텀인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B급. 그래갖고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했는데 이러한 증시를 견인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S급, A급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도 S급, A급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은 내부적 모멘텀과 외부적 모멘텀으로 나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있는 경우, 사회적 현상 같은 겁니다. 이러한 종목은 보통 C급이 많아요. 의료 파업, 화재, 딥페이크, 뭐 정치 테마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있죠. 단기성이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러한 사회적 현상도 가끔씩 큰 사건들이 있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 B급, A급이 가끔 나오긴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렉이 걸리네요. 네. 뭐 코로나, 세계적 질병, 코로나 이런 경우는 뭐 A급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물론 종목 자체는 B급이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금은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워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도주. 첫 번째, 증시를 견인하는 실적 좋은 섹터 혹은 증시를 견인할 기대감이 있는 섹터. 이거는 시장 상황만 받쳐주면 S급, A급 상황입니다. 조선, 방산, 2차전지, AI, 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내부적 모멘텀과 외부적 모멘텀으로 나누는데 내부적 모멘텀을 보통 S급, A급으로 취급합니다. 재료로. 외부적은 B급으로 취급해요. 물론 뭐 대왕고래처럼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패스하면 예외적인 경우는 좀 많이 제외해보자고요. 그리고 3번. 이슈가 있는 경우, 사회적 현상, 이런 거는 보통 C급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자꾸 렉이 걸리네요. 네. 뭐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는 워낙 컸죠. 의료 파업, 뭐 정치 관련주 이런 것처럼 막 화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이슈 보통 이런 것들인데 보통 뭐 관세도 있죠. 관세 이런 것들은 종목들이 C급입니다. C급. 어쩌다 B급이 껴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어떻게 보면 재건도 외부적 모멘텀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재료를 나누는데 이거는 단순히 재료로만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종목들에 따라서 A급, S급이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재건 테마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종목도 괜찮게 매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재건 테마 치고는 탄탄하게 움직였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왔죠. 이런 것처럼 재료와 종목이 결합돼서 이제 급이 정해지는데, 보통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좋은 경우, 세 번째는 급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거를 일단 오늘 이슈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슈로. 제가 여기 특징주 치고 정리하라고 했죠. 4월 8일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미국 주식이고, ABL 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건 당연히 회사 기술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내부적 모멘텀 A급이죠. 여기 ABL 바이오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1번에 증시를 견인할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섹터면서 동시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바이오 섹터 장세가 아니니까 그냥 내부적 모멘텀으로 한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A급입니다. A급 재료. 그리고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네요. 유증, 그러니까 이게 유증 금액 줄인다는 건데, 아무튼 이 위에 넥스트 칩 30조 로봇 시장 내년 흑자 전망. 제목은 자극적인데 읽어보면은 내년 로봇향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기대감인데 뭉뚱그려 설명하죠. 이 종목에 뭐 엄청난 내부적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기자가 쓰는 거랑 정말 해외 빅파마랑 계약을 한 ABL 바이오랑은 차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은 좋게 본다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넥스트 칩. 예, 이거 차트 보면 딱 보이죠? 이거 뉴스만 봐도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이 와요. 시총도 1000억입니다. 뭐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딱 보기만 해도 걸르는지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여기 ABL 이건 다 했고요. 특징주 오늘 뭐 딱히 없는데, 엑셀라퓨틱스 T세포 배지 중국 독점 공급 계약. 중국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한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재료인가요? 여기 뭐 상이 이미 써져 있어서, 이 회사의 모멘텀이 그러면 뭔가요? 이 종목의 주가로 움직이는 게 독점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잘 팔리면 뭐 중국 1조 이상으로 된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랑 종목이랑 제가 여기 썼잖아요.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시총 1000억 이하짜리를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런 재료가 있어서 이 종목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정배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그럼 그때 매매하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막 추적 관찰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 원택 있네요. 비스침 의료기기 베트남 보건부 인증. 뭐 인증받아서, 제품이 인증받아서 좋긴 한데, 이게 뭐 단타 매매를 할 정도로 뭐 엄청 큰 이슈가 아니란 게 느껴지나요? 뭐 사회적 현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 모멘텀 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았지만 그냥 인증만 받은 거죠. 뭐 신약 통과랑은 전혀 급이 다릅니다.
한미약품, 표적 항암 신약 신규 마커 발굴. 개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이제 발굴했다는 건데 되게 뭉뚱그리죠. 이것도 바이오 중에 특성인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한미약품. 예, 주가는 바닥을 칩니다. 이게 확실히 다르죠. 이런 기술, 회사의 제품, 기술력, 회사가 개발한 것, 이게 다르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개발한 게 아니라 뭐 발굴했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트룩스, 이재명 대표, 양옆엔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무슨 오픈 AI처럼 챗 GPT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위원장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회의를 가졌다. 그러면 어디로 속할까요? 이거죠. 3번 단기 이슈. 근데 지금 이거는 좀 특별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아무래도 대권 너무 주자다 보니까 솔트룩스가 반응이 생각보다 크게 왔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 재료는 쓰레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윤석열이 계엄을 안 했어. 그래서 탄핵을 안 당했어.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으면은 과연 이 종목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후보죠. 대통령 후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이슈에도 정말 C급 뉴스지만 움직임은 B급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재료만 보면 됩니다. 재료. 그냥 순수 재료는 안 좋아요. 이게 시장 상황과 결합해서 그런 겁니다. 현대차와 콜라보. 예. 뭐 없겠죠.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한테 어떤 하청업체가 뭘 납품했다 이러면 반응이 크게 오긴 하거든요. 근데 뭘 납품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내부적 모멘텀이잖아요. 내부적 모멘텀. 무슨 반도체 기기를 납품했다. 이러면 반응이 오는데 이거는 그냥 현대차와 콜라보. 예, 패스하시면 됩니다. 계룡건설,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의 기대감 상. 뭐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하면은 이게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간다 해서 뭐 계룡건설이 뭐 다 먹진 않겠죠.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재료도 세종시 행정도 아파트 건설 공사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있다. 예, 근데 정치 테마주는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단기 이슈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워낙 강력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세종 이전을 추진하니까 이런 경우예요. 하지만 재료는 C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반응이 오고 안 오고는 다음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계속 성신양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이것도 반응이 왔겠죠. 정치 테마로 지금 강하니까 시장이. 월비스, 김문수 대선 출마해. 이거 또 반응이 왔겠죠. 정치 테마니까. 유진 기업 한번 볼까요? 트웰브랩스, 한 최초 아마존 베드룩 입성. 유진 기업. AI 모델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플랫폼이 입성한다. 물론 이건 회사가 개발한 내부적 모멘텀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엄청난 큰 이슈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뭐 하나도 안 다가오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주식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알겠지만 잘 들어보지 않는 기업입니다. 근데 역시나 뻔하죠.
이런 거 구분 못해서 뉴스 났다고 매매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뉴스 매매라면서. 절대 계좌가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뭐 가끔 유튜버에서 이런 거 매매했다고 영상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계좌를 안 봐도 뻔해요. 신신제약, 세종행정수도 이전. 이것도 올랐겠죠. 정치 테마니까. 노바텍. 한번 보자고요. 비토류 연구자석 세계 최초 대량 생산. 미중 관세 전쟁 비밀 무기. 지금 이건 단기 이슈잖아요. 회사에 뭐 엄청 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관세 엮인 건데 관세 이슈에 그래도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지죠. 떨어지기는. 그래서 반응이 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여기 앞에 추가할까요? 시장 상황, 재료, 종목이 결합돼서 급이 정해지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은 예외로 하고 이 두 개로 좀 보자면은 급은 안 좋아요. 하지만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면 뭐 차트적으로 그리고 그 관세 테마로 정말 비중을 엄청 줄여서 하는 거예요. 할 거면. 근데 이런 건 보통 데이 트레이더가 하지 직장인들은 솔직히 건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이백, 펩타이드 신약 글로벌 기술 이전 임박. 임박했다고 해서 지금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ABL 바이오처럼 확실한 공시가 뜬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세계 최초 조직 재생 촉진 펩타이드 신약의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 만약에 이거 기술 이전하면은 이거 주가 움직일 겁니다. 기술 이전은 말 그대로 회사 내부적 모멘텀에 회사의 기술력을 판 거예요. 빅파마한테. 그러니까 S급, A급의 재료로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거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나이백. 이건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세요. 저도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티브 링크가 있네요. 현대 기아. 이건 뭐 구축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렇죠. 물론 돈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막 되게 시장에 오늘 관심 못 받죠. 이구산업. 예, 솔직히 뭐 읽기도 싫은데 예, 일단 시장 상황에서 다 안 맞아요. 신송 홀딩스 중국 미 대두 관세 이슈네요. 관세 이슈. 중국 미 대두. 이것도 뭐 관심 C급입니다. C급. 단기 이슈. 그래도 매매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정치 테마 플러스 관세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돈이 너무 안 터졌죠. 이런 거는 데이 트레이더도 진짜 조심하게 매매하니까 직장인 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매매할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재료 구별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지역화폐 이재명 관련 주죠. 괜찮게 반응이 왔을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근데 이제 테마 분류로는 C급입니다. A급 1번하고 2번이 탄탄한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그 중에서도 이게 내부적 모멘텀이 A급, 그리고 외부적 모멘텀은 B급.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감이 오시죠? 이 1번.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없죠. 다 조정 중입니다. 이거는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얘기예요. 조선, 방산,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AI 이런 것들이 미쳐 있을 때 얘기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 모멘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부적 모멘텀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모멘텀이 내부적인 건지 외부적인 건지, 내부적인 거라면 도대체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정말 좋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재료가 나올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 모멘텀도 뭐 B급이죠. 뭐 관세랑 뭐 단기 이슈도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조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윗부분은 정말 A급이라는 거예요. 아, 벌써 이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재료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